스퀴드 게임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꽤 재미있는 제작 실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샬리의 타렛에서 스퀴드 게임 시즌 2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3에서 기훈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작은 제작 실수가 보입니다. 잠깐 동안 정배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여기서 그의 셔츠를 정리하는 손이 보입니다. 그 손이 그의 등을 분명히 문지릅니다. 확실히 제작진의 일원에게 속한 손일 것입니다. 이 실수는 여전히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이 바이럴이 된다면 넷플릭스는 CGI로 그 손을 지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다른 장면에 등장한 카메라맨을 지운 것처럼요. 무당 여자는 여러 장면에서 그녀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기훈을 만났을 때 그는 과거의 유령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이 영혼들이 그를 게임으로 돌아가게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에피소드 1에서 기훈은 상우와 새벽에 시체를 보는 악몽을 꿉니다. 무당은 이를 알 방법이 없었지만 그녀의 능력으로 기훈의 과거를 알아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네가 가진 모든 나쁜 업을 없애기 위한 의식을 치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라고 말하며 마치 이 게임이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도 게임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게임이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그녀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미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녀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 장면에서 이 여자는 플레이어들에게 예언을 주었고 몇몇 죽음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기훈은 프론트맨에게 방문받는 악몽을 꿉니다. 프론트맨은 그의 아파트에서 그의 마스크와 검은 유니폼을 입은 차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훈은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외모나 유니폼을 몰랐으므로 그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호작용한 유일한 시간은 기훈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프론트맨은 리무진에서 그와 이야기했지만 기훈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스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기훈이 프론트맨을 그의 유니폼을 입은 채로 처음 본 것은 시즌2의 끝부분에서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리무진 장면에서 기훈이 프론트맨의 실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플레이어 01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에피소드 2에서 기훈은 리크루터에게서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에는 한 나이트클럽의 이름과 10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흥미롭습니다. 이 날짜는 기훈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그의 플레이어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그는 10월 31일에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기훈이 이 카드를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리크루터에게 그 초대장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에게 특별한 날인 10월 31일에 만남을 잡았습니다. 쇼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따르면 각 시즌의 게임은 악당들의 과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는 모든 게임과 배경이 노인 일남의 어린 시절과 일치합니다. 이것들은 그가 어릴 적에 했던 게임들입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노인은 이 장소가 자신의 어린 시절 동네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시즌2는 이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들은 프론트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그가 아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게임들은 오륜 경기와 회전 목마입니다. 둘 다 아이들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오륜 경기는 프론트맨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었던 학교를 상징하고 회전 목마는 그가 참석하지 못했던 놀이공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즌 3가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의 창작자이자 감독인 황동혁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그는 스피노프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원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입니다. 공유가 연기한 신비로운 캐릭터의 과거와 그가 어떻게 조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프론트맨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리즈도 훌륭할 것입니다.
감독은 또한 분홍색 경비원들에 대한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릭터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훌륭하며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형 게임에서 한 남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본 기훈은 돌아가 그를 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즌을 참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훈이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 다리를 다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훈이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치고 그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훈의 발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시즌 1에서는 기훈이 착하지만 겁쟁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 우리는 더 어두워진 기훈을 보지만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이제 그는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기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된 리더가 되었습니다. 시즌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성과 그녀의 아들도 있습니다. 기훈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조직은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죽음과 배신이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시리즈 감독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게임 주최자들은 VIP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즌 1부터 조직은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은 차에 짝을 이루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게임이 자신의 파트너를 죽이는 게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내와 짝을 이루었던 69번 플레이어와 같은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직은 항상 이런 속임수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죽음을 더 재미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즌2는 이전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변화를 도입합니다. 이번에는 각 게임 후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즌 1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의 투표만 허용되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시리즈 감독에 따르면 이는 플레이어들 간의 갈등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계층, 종교, 민족 등으로 스스로를 나누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투표는 그러한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리즈에서는 플레이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스티커를 제공하여 그들이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에게 반대 투표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유튜버 플레이어가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암호화폐를 팔아 팔로워들을 사기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를 MG코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실제로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시리즈 플레이어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며 이미 26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은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넷플릭스가 이 채널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리즈 팬이 재미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